안녕하세요. 정근의 야구시다 정근우 이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아직 프로야구 경기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 그래서 오늘은 월간 순위 분석을 네. 하는 날이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늦은 시간에 네. 저희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강야구가 마치 우리 정근의 야구시다가 최강야구 막 피아하는 그런 유튜브인 것처럼 보이는데 네. 어떻게 보면 딱딱 타이밍이 맞아 떨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장시원 PD도 되게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시고. 고마워하시고 무엇보다 유현인 선수는 이제 저기 드래프트 하기 전에 방송 우리가 유튜브에 업로드가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조회수가 되게 많이 일어난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리얼리티의 묘미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아마 유현인 선수, 윤진호 선수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네, 맞습니다. 물론 두 선수 외에도 뒤에서 눈물 흘린 선수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또 이게 주목을 받는 선수이다 보니까 그게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최강야구에서 둘이가 이제 인기 제일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댓글이 네. 댓글 살벌했어요. 장시원 PD랑 좀 통화를 한번 했었어요. 네. 징크스가 선수들보다 더 많으세요. 진짜. 네. 저 이기면 계속 그것만 입고 오세요. 제가 최강야구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을 좀 이렇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좀 물어봤습니다. 최강야구를 처음 기획하게 된 배경이 궁금했는데 도시화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채널A에서 정프로도 출연한 적이 있지만 거기가 매번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기다린 시간이 워낙 많아가지고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고시엔 야구대를 봤는데 패한 선수들이 분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흙을 다 담아가는 그 장면을 보고 언젠간 이런 방송을 만들고 싶다 해서 기획된 게 최강야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수 구성을 어떻게 하게 됐냐, 혹시 좀 부담스러워하는 선수 없었는데 딱 한 명, 정성훈 선수 빼놓고는 다들 하겠다고. 너무 사랑했고 평생을 어떻게 보면 바쳐온 건데 또 마지막에 뭔가 아쉽게 은퇴를 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때마침 너무 좋은 방송이 생겨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7할 승률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네. 30경기 중에서 10회를 할 경우에는 팀 해체. 네. 이것도 제가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게 장 PD의 아이디어였더라고요. 근데 더 재미있었던 거는 혼자만의 생각이었다고 해요. 맞아요. 제작진 누구도 몰랐고 그 첫 녹화 때 현장에서 바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뭔가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걸 좀 걸어야 될 것 같다.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좀 쫄깃쫄깃하죠. 선수들한테는 큰 압박감을 줍니다.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 네. 6할로 맞추면 안 되겠냐? 처음에 대부분의 야구 관계자들이 이 최강 몬스터즈 팀들이 고교 야구 선수, 아마 야구 선수를 이기지 못한다. 오히려 8할로 진다. 네, 맞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 뭐 다들 뭐 콜드 게임으로 이기겠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또 감동을 준 선수가 있잖아요. 이대현 선수. 이대현 선수. 네. 네. 정말 4일가 왜 그렇게 못 던지는지, 공이 왜 글로 가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혼자 막 당황해하면서 울고 막 했던 적도 있는데 네. 또 149란 어마어마한 강속구를 되찾으면서 다시는 못 던질 줄 알았던 구위를 한 번 더 던져본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협족해 하더라고요. 네. 장시현 PD가 개인적으로 가장 애정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대현 선수가 149km를 던졌을 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달 동안 미리 연습을 하고 몸을 만들어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자기 공을 못 던지는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이대현 선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거를 또 장시현 PD는 완전 격하게 공감을 하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대박이었던 유현이 윤진호 선수 드래프트 관련돼서 혹시 예상하셨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윤진호 선수는 예상을 했다고 해요. 네. 왜냐면 야구 관계자들이 대부분 다 드래프트 그래도 어느 정도 라운드에는 들어간다. 근데 유현인 선수는 된다고 드래프트 된다, 지명된다는 반응도 있었고 지명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일단 방송을 만들어야 되니까 준비를 다 해서 어머님도 대기시키고 그랬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간절함 덕분에 유현인 선수가 7라운드에서 호명이 됐으니 네. 그 얼마나 그게 감동이었습니까? 저도 방송 보면서 울었는데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장 PD 입장에서는 유현이, 윤준호, 하나에 간 한경빈 선수까지 네. 포함해서 지금 최수현 선수도 있지만요.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감독은 이승엽이고 타격 코치는 박용태, 정성훈, 뭐 이태근, 정근우 이런 선수들이 훈련 때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신다면서요? 아무래도 저희 촬영이 매주 있는 경우도 있고 2주에 한 번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원포인트 레슨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추어 선수들을 어떻게 섭외가 됐냐? 우리가 이제 인터뷰 때도 물어봤잖아요. 네, 뭐 네, 다 정보명 감독이 소개해줬다는 네, 뭐 네, 이렇게 네. 했는데 장시현 PD의 말에 의하면 정말 많은 조사를 했다고 해요. 많은 스카우트들도 만나고 아마 야구 관계자들도 만나서 추천을 받은 선수들을 또 다 미팅을 했나 봐요. 거기에서 뽑힌 선수들이라고 합니다. 야,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네.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처음에 구성을 할 때 신인 드래프트를 예상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학 4학년생들을 뽑은 거겠죠. 잘해서 만약에 시즌 2가 된다. 음. 그러면 프로 나오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야구 시다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강 야구가 아마추어 야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장 PD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김서연, 뭐 윤영철, 신영우, 김범석 뭐 이런 선수들 최강 야구를 통해서 얼굴을 알게 되다 보니까 고교 야구를 봐도 관심이 가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공항대기에 최강야구에서 봤던 선수가 나오나 뭐 이런 이번에 청소년 대표팀 경기도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으로 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장시현 PD도 굉장히 감동했다라는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최강 몬스터즈가 청소년 대표팀이랑 경기를 했을 때 직관 그러니까 네. 예, 16,000여 명.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선수들 중에서 그렇게 우는 선수들이 많았다. 근데 저 역시도 네. 되게 감동적이고 코로나19 여파로 팬들을 저는 만나 뵙지 못하고 은퇴를 했기 때문에 되게 떨리더라고요. 긴장도 되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제작진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그 경기는 다 가슴 벅차서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치른 경기였다고 해요. 청소년 대표팀 때 김서현 선수도 만났을 거고 네. 뭐 윤영철 선수 당연히 만났고 김민석 선수도 만나고 최강 야구를 통해서 좀 더 자신감도 많이 얻은 것 같고 무엇보다 스타성. 와 김세현 선수가 올라오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윤영철도 올라오고 난리가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관중석에서. 근데 이제 저희 팀에서는 유현인, 윤준호만 나올 때만 장시현 PD도 그 팬들한테 오픈했던 그 경기는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시현 PD도 이렇게 많은 팬들, 관객들을 모시고 뭔가 방송을 찍어본 거는 없기 처음이죠. 때문에 처음이죠.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초비상. 네. 청소년 대표팀 선수들 입장에서는 똑같잖아요. 그렇게 많은 관중 앞에서 경기를 언제 해봤겠어요. 근데 쫄 줄 알았는데 애들이 아니 뭐야? 고척팀에서 하면 공도 잘 안 보일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동부장이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요. 네. 처음 하는 애들이 많을 거니까. 그리고 이 수많은 관중 앞에서 분명히 긴장을 할 거랬는데 뭐 하는 애들이야? 그리고 네. 대학리그 선수들과 대학팀들과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네. 제가 요즘에 또 대학야구를 또 즐겨보고 있어요. 지금 뭐 왕중왕전도 했잖아요. 했는데 이번에 네. 성균관대가 우승을 우승했죠. 우승을 네. 끝나게 했지만 동의대학교가 또 4강에 상하까지 올라갔는데 네, 떨어졌어요. 네. 근데 같이 뛰었던 그 선수들을 보니까 맞아. 보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순기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방송의 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윤준호 선수, 유현진 선수 언젠가는 헤어지잖아요. 네. 근데 장시현 PD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방출이라고. 정말 그렇죠. 근데 저희가 걱정입니다 벌써. 하여튼 정프로 덕분에 저희 야구의 시다에서도 최강야구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또 앞으로도 또 많이 있을 겁니다. 또 경기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부분들은 또 정프로를 통해서 많은 소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프로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에 하는 게 있죠. 월간 순위 분석표.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쫄깃쫄깃하게 재미는 있네요. 네, 야구 팬들은 그래서 야구를 놓지 못합니다. 네. 8월과 9월 성적을 잠깐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8월에 3위였던 KT가 그렇죠. 네. 지금 4위로 내려갔고요. 네, 키움과 9월 23일 저녁 현재 네. 두 경기 반차. 반차예요. 예. 두 경기 반차죠. SSG랑 LG는요. 3게임 반에서 오늘 LG 트윈스가 지고 SSG가 이기는 바람에 4게임 반차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기아와 NC 경기입니다. 네. 어떻게 됐죠? 오늘 기아가
승리하는 바람에 반경기 차이에서 또 다시 한 경기 반 차이로 또 오늘 삼성 경기가 없었고요. 네. 일단 하위권에서는 뭐 그 큰 변동은 없습니다. 네. 저희가 그 9월 팀별 월간 성적을 좀 14일 경기까지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9월 달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팀은 삼성이에요. 9월달 19경기를 해서 12승 7패로 승률 6할 3푼 1리로 1등을 했고요. 2등으로는 이제 LG 트윈스가 19경기에서 11승 1무 7패로 승률 6할 1푼 1리. 3위는 키움 20경기에서 12승 8패 승률 6할. 4위는 NC가 21경기에서 12승 9패 승률 5할 7푼 1리. 가장 지금 눈에 띄는 팀이 기아가 21경기에서 7승 14패를 해서 승률 3할 3푼 3리를 기록했는데 연패. 참 컸죠. 네. 여유 있게 NC를 따돌릴 줄 알았는데 네. NC에 완전 정말 거의 뒤에 네. 와 있었던 상황이 됐으니까 맞붙었을 때는 지금 1승 1패로 시리즈가 끝났지만 거의 다른 팀이랑 경기했을 때 이제 이 분위기를 어느 팀이 먼저 압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아가 쫓기느냐 도망가느냐 이런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LG 트윈스 저력이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네. 이 LG 트윈스가 1위부터 5위까지 어떤 그 경쟁에 캐스팅 보트를 치고 있다. 네,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LG 트윈스가 2등으로 순위 결정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순위 싸움보다는 체력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제 선수를 기용을 할 건데 네. 과연 그때 어느 상대팀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마지막까지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정프로가 차명수 단장이거나 유지영 감독이라면 네. 1위를 잡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일단 2위를 유지하면서 좀 더 그 선수들한테 좀 더 여유를 줄 것 같으세요? 저는 쫓아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팀을 다시 다지는 데는 시간적인 분명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SSG가 물론 김광현 선수도 이겼고 오늘 또 이태양 선수가 굉장히 또 좋은 투구를 보였는데 막판에 두산에 6대1로 이렇게 여유있게 가다가 6대5까지 두산이 쫓아갔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14대5로 네. SSG가 두산한테 완승을 거뒀죠. 네. CSG의 자타의 라인이 오늘 폭발했다. 오늘 홈런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14대5 대승을 거뒀는데 거의 정규 시즌 막판에 이게 지금 공격이 살아나는 건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일부러 좀 쫀득쫀득하게 하려고 경기수를 좁히는 느낌도 있는데 느끼는 것 같은. 덕분에 우리는 재밌게 보고 있죠. 네. 네, 정프로 사실 우리가 LG 트윈스 얘기는 좀 많이 다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LG 트윈스의 마운드, 불펜, 수비, 공격 그 세 가지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외국인 선수 두 선수가 15승씩 30승을 달성했고 네. 그 다음에 알아서 선수들이 커가지고 김윤식 선수, 이민호 선수 이 선발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두 선수 그 선발진을 바탕으로 해서 마무리 9호선까지 그 다음에 중간에 많은 선수들이 지금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중간에서 워낙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또 타선에서는 박혜민 선수를 필두로 해서 오지환 선수, 김현수 선수, 문동준 선수, 문브라더스. 네. 참 문성주 선수 진짜 뎁스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외국인 타자죠. LG는 굳이 외국인 선수가 필요 있습니까 할 정도로 뎁스가 좋기 때문에 네. 있어도 그럼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만큼 공격진들이 정말 막강합니다. 그리고 수비가요 지금 최소 실책 1위 팀이에요. 네,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중견수에 제일 수비 잘하는 선수가 또 포진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수비 제일 잘하는 유격수가 포진되어 있고 이 뭔가 외야를 내야를 이끌어가는 이거 힘이 굉장하다. 제가 처음에 LG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 같다. 1위와 5위 사이에 그 이유를 아시겠죠? 남은 경기가 기아와 3경기, NC와 4경기를 더 치러야 되는데 순위가 빨리 언제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LG는 무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NC하고 기아하고 요거까지 보도 뭔가 팀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요. 순위 캐스팅 보드는 확실하게 LG가 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LG가 기아전과 NC전에서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따라서 양 팀의 순위가 결정이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5위 경쟁은 이제 기아와 NC 2파전으로 압축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5위 기아와 6위 NC의 격차가 한 경기 반 차이고요. 기아와 7위 롯데의 경기 차이는 3경기 차. 그 다음에 기아와 8위 삼성은
3경기 차.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산술적으로 4개 팀 사이에서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는 충분히 순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충분히 맞죠. 왜냐하면 10경기 안팎으로 경기가 남았고 3경기는 정말 이거 중위권 싸움에서는 되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 팀이 네. 몰려있는 거는 돌고 하다 보면 금방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강한우 선수도 그렇고요. 구자욱 선수, 강민호 선수 팀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죠. 근데 이 선수들이 9월 달에 원래 자기들의 기량들을 찾으면서 조금 일찍. 예, 조금만 더 빨랐더라 그러면 자 그런 아쉬움이 있는 시즌이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이런 기량을 회복했다는 거에 대해서 5위의 끈을 놓지 않고 순위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9월달에 보내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삼성이 8월 27일 하나전에서 9월 1일 이 기아전까지 4연승을 거뒀고요. 네. 9월 6일과 7일 키움과의 2연전을 모두 잡으면서 3연승을 또 거뒀었죠. 네. 이후 이제 뭐 승패를 반복을 하다가요. 17일과 18일 기아를 상대로 2연전을 잡으면서 5위 경쟁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8월 성적이 10승 11패여서 9월 성적이 12승 7패예요. 네. 수치 자체가 이제 상위권 팀을 만나도 주눅들지 않고요. 삼성만의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그 점이 삼성이 지금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이 팀으로서의 기량과 팀 분위기가 올라왔다 싶을 정도로 9월달 사정은 너무 무섭습니다. 아, 네. 지금 삼성의 9월 그 팀 타율이 1위입니다. OPS도 1위고요. 안타도 1위, 홈런은 공동 3위고 평균 자책점 4위, 선발이 7위, 구원이 4위. 와, 이 성적을 보니까 더 확 와닿는데요. 네. 그리고 경기 중반에 득점 지원을 통해서 지키는 야구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만큼 또 오승환 선수가 지금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될 수 있겠고요. 네. 박진만 감독 대행이 지금 팀을 이끌고 있는데 존재감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마다 개개인에서 뭘 어떤 그림을 해줘야 되는지 그래야지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서 네. 나의 장점은 이거야 이것만 하면 돼 이런 부분들이 메시지가 잘 전달되면서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김상수 선수를 유격수로 내보내면서 맞아. 원래 김상수 선수가 자기 포지션을 치고 들어가면서 모든 팀이 정비가 다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기아 타이거즈 양현종 선수가 8년 연속 170이닝을 달성을 했죠. 네. 예, 정말 대단한 기록 아닙니까? 최근 선발 투수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8년 연속 170이닝은 엄청난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부상도 없이 8년 연속 170이닝을 달성했다는 것에서는 선수로서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부상 없이 또 미국도 갔다 왔는데도 네, 불구하고 자기의 흐름을 계속 놓지 않고 가져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책임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지난 경기에서도 팔꿈치가 살짝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교체하겠다고 하지 않고 또 올라가서 공을 던지고 약간 걱정이 될 정도로요. 그래서 제가 8년 연속 170이닝이면 도대체 몇 개의 공을 던졌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다 해가지고 35,844개 엄청나지 않아요? 와. 근데 이 공이 우리가 카운트 될 수 있는 공이지만 뭐 불펜에서부터 던지고. 시작하고 그다음에 네, 그렇죠. 대표팀 경기는 다 빼고예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던진 공도 뺐어요. 빼고. 저는 좀 올해는 잘하면 170이는 좀 무리겠다. 부상의 또 위험도 있겠다라 생각했었는데 또 그걸 또 거뜬히 넘어버리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 2015년도에는 3,041개의 공을 던졌고요. 2016년도에는 3,207개, 2017년도에는 3,085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양현종 선수가 던진 투구수를 놓고서 투구수 상위 10명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팀 기록이나 리그 평균으로는 비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3만 개 이상의 공을 던진 투수가 24일 기준으로는 양현종 선수가 유일을 했습니다. 김광현 선수, SP 시절까지 포함했을 때 29,681개를 네. 투구했고요. 부산의 유희관 선수가 23,291개, 롯데자이언츠의 송승준 선수가 28,248개. 지금 정프로가 말한 게 팀에서 가장 많은 공을 던진 선수들을 이제 거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유현진 선수도 있네요, 하나. 네. 그 짧은 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던졌네요. 16,781개.
투구수는 정규 시즌 한정이고요. 포스트 시즌까지 범위를 넓히면 더 투구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아, 저는 진짜 안 믿깁니다. 정말 양현종 선수의 내구성 하나만큼은 정말 인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한 게 최근에 이제 청소년 대표팀이 미국에서 펼쳐진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이제 김서현 선수의 투구수가 엄청 많았다는 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연투였잖아요. 네. 규정 투구수에서는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사연투라는 거는 아마추어 선수들한테는 이건 좀 심하다. 여론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양윤조 선수의 투구수를 비교를 해봤는데 양윤조 선수의 팔꿈치가 좀 안 좋다는 이해에서 좀 걱정을 했는데 뭐 다음날 뭐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또 철저한 선수니까요. 올 시즌 양윤조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 어디까지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리스펙입니다. 리스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 라이온즈 내야수 강한울입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뿅뿅뿅. 뿅뿅뿅. 감사합니다.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 정근의 야구 이슈다.